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네, LS증권, 그러니까 구이베스트 증권, 예, 맞아요. 현 LS증권, 네. 예,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수가 뭐라 해야 네. 될까? 좀 코스피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해야 돼요? 안 좋은 상황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참. 박스권 상단까지 갔는데 뚫고는 네. 갔는데 이게 뭐가 지지부진하죠. 해외 시장 오르는 거랑 비교하면 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고요. 맞아요.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안 오른 건 아닌데 지나고 보면 올해 한 YTD로 6% 7% 올랐나요? 코스피 기준으로. 아주 힘들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시원하게 사상 최고치까지 가주면 좋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가 2021년에 3,200, 3,300 정도 네.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 400포인트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게 얘기하면 2021년 고점에 주식 투자를 지수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도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편차가 있을 뿐이지 글로벌 트렌드에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뭐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새롭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했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방산이라든지 뭐 에너지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작년 올해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네. 그게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시장도 글로벌 그 추세에는 같이 따라와는 왔다라는 부분인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속 시원하게 2,900조 좀 뚫어주고 내심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3,000을 또 가주면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는 좀 신기원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심리적인 숫자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좀 지금 되게 뭐랄까요? 이게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실적이나 그렇죠. 아니면 코스피 전체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때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뭐 기관 투자분들도 만나고 네.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하면은 다 어떤 얘기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네. 지금이 딱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수준의 어떤 가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채 여기서 5에서 10% 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하면 새로운 수급이 좀 오면서 탄력이 강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완전 싸니까. 예. 이를테면 2,700이 깨진다든지 2,600 중반까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얼마나 상단을 열 수 있을지를 좀 잘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결국 그거는 또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쵸. 밸류에이션이고, 우리가 보통 이익이라고 하면 뭐 이게 차트도 막 나갈 수도 있는데, 네네, 화면 좀. 자, 우리가 2021년에 3,100인가 이렇게 갔잖아요. 네. 요 때가 2021년에 190조. 코스피 기준으로 190조를 보였을 때가 3,200, 3,300을 막 넘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금 186조에서 187조인데 거의 근사치까지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익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를 그렸던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자본이 그때가 1877조였어요, 코스피가. 예. 근데 지금 올해 말 자본은 2260조 원. 저희 시가총액. 예. 아니 자본 총계요. 자본 코스피 총계. 자본. 아하, 네, 예. 순자본. 순자산. 예. 자본 총계. 그러니까 자본이 20% 늘어나는 동안에 이익은 사실 플랫하거나 좀 빠졌다가 올라온 거죠. 제가 무슨 얘기 드릴 거냐면 ROE가 2021년보다 지금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지 않다. 네, 수익성이 떨어져 같은 있죠. 자본을 가지고도 네. 제대로 돈을 못 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익이 회복됐지만, 이런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업종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리고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네. 시장이 기분 좋게 막 3,000이라든지 뭐 3,500 가는 게 뻑뻑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ROE가 그래도 좋게 보면은
뭐 어떤 뭐 이익이라는 거는 미래의 것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2025년의 이익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는 23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OE가 한 10%는 기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5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치를 갖고 온다고 하면 한 ROE 10% 그렇게 되면 PBR 1.1배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3천을 조금 넘을 수 있는 가격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까지 내다 땡겨오면. 보면. 네. 근데 내년 실적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시성 있게 확보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2분기 실적일 때 네. 우리가 물론 삼성전자가 놀라운 성적을 발표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익을 못 내던 아니면 자본이 너무 커서 밸류에이션이 컸던 기업들이 바닥을 잡고 올해와 내년에는 이익이 그래도 증익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구간이 7월에서 8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막 2025년에 이익을 소위 말해서 막 반영하고 그러기보다는 2,900 언저리에서 조금 뭐랄까요 시장이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유지되는 게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서 자본을 그럼, 좀 줄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상반기에 뭐 금융 주도로 내지는 자동차 주도로 올라갔었던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자본이 아까 20% 늘어났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0% 늘어났을 때 뭐 이런 얘기하면은 주주분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카카오뱅크 두 기업만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그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에서 시가총액이 빠진 부분이 무려 한 120에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고점에서 시총만큼. 네, 두 개 합치면.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코스피 시총이 한 2,000조 원 내외였거든요. 네, 네. 그 두 개만 합쳐도 시총이 한 5, 6%는 소위 말해서 갉아먹은 거예요. 어.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카카오뱅크가 공교롭게도 그 기업을 상징으로 하는 거는 내수와 2차 전지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자본을 땡겨오고 성장에 베팅했던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아직도 자본이 크게 잡아먹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 실질적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국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2,200조 원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 분모가 왜냐면 ROE라는 거는 순이익에서 자본을 네. 나눈 거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ROE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산수이긴 한데요. 이제 분모에서 200조를 빼서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한 거랑 분자에 200조를 넣어서 계산한 거랑 ROE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80조 나누기 2,200조가 ROE가 8%인데 네. 180조 더하기 200조 하면은 ROE가 거의 17%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분자가. 근데 분모에서 200조를 빼면 ROE가 1%포인트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ROE의 방향성이 좋아지는 건 오케이지만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자사주 매입을 소각해서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성장이 희소한 구간에서 성장주는 상당한 수급과 프리미엄을 받는 것처럼 네. 밸류에이션 쪽으로 그리고 어떤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떨어진 국가에서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이나 수급이 갈 수 있는 여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형성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금융주, 자동차주처럼 그렇죠. 완전 양극화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주 내에서도 보면 카카오뱅크와 예를 들어서 KB뱅크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상장돼 있을 때는 기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 레거시 업체들의 엄청난 좀 비아냥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플랫폼이야. 니네는 뭐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이 안 나온 쪽에 밸류에이션 비싼데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율이 떨어지는 기업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자사주 매입 소각도 못 하죠. 할 수 없죠. 근데 KB뱅크나 메리츠 금융지 중 뭐 은행은 아닙니다만 금융주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의 어떤 형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차별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차별화는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말인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차별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대단한 거는
러셀 2000이 부진하가 같이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종목 중에 6, 7개가 오르면 시장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차별화라는 건 10개 중에 5개와 5개가 차별화된다. 그럼 보합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리테일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택을 잘하고 그러면 되고 어떤 액티브 매니저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장 자체 인덱스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우리나라 지수는 좀 되게 좀 답답한 형국이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차별화 속에서 종목 피킹 잘못했다가는 이제 혼자 나락가는 거고 또 이게 양극화가 돼버리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오른 주식들이 좀 하드 캐리, 이게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올라가기는 빅테크 하는데. 위주긴 했지만 우리는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녕. 맞죠. 지금도 이제 코스닥은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분포를 보면 크게 한 3개의 이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2차 전지, 네네. 제약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사실 제일 많죠. 그나마 최근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어떤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어떤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의 어떠한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좀 버티고는 있는데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사실은 2차 전지주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의 부진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은 코스닥의 회복하고 중소형주 회복하고는 결을 달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 대형주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쪽은 중형주 그리고 일부 소형주예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를 본다면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라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가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니면 2차 전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코스닥에 이를테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성장 산업의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 또 그걸로 이제 뭐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거나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가 이 좀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급격히 빠지는 건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져서 네, 그럴까요? 저는 뭐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측면,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후퇴하면서. 네, 후퇴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레포트나 이제 액션을 좀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현대차한테도 안 좋은 내용인데 네. GM이나 포드 사고 현대차나 이제 아니면 이제 친환경을 좀 매도하는 그런 어떤 롱숏 플레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미 좀 많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을 왜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 주 초반에 저희가 촬영하는 주 초반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GDP도 나왔었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도 나왔는데요. 그 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GDP 자체도 예상보다 좀 하락한 4.7%. 물론 산업 생산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소비의 부진,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어떤 급락이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어떤 얘기를 드냐면 중국은 지금 디플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일본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네. 중국은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가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은 중국은 어쨌든 성장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성장률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돼. 네네. 근데 이거를 조합하게 보면 거기다 환율도 높은 수준이니까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밀어내요? 뭐든. 이거 이를테면 2차 전지, 아, 소재, 그러니까 화학 업종, 그러니까 생산.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테크, 예를 들어서 바이두나 이런 애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일자리에 신규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 차이신 PMI가 좋고 국가 PMI가 안 좋잖아요. 차이신 PMI가 좋은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
계속 만들던 거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럼 과잉 생산이 되고요.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잉 생산하는데 본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밖으로 빼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빼면서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자, 동아시아 지역의 2차 전지의 경쟁국 아니면 화학, 철강 가격에 소고되지 않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엔 비슷하잖아요. 철강이나 화학이나 2차 전지도 사실은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격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 상황에서 왕성차 위주로는 가격 인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해서 배터리 가격이 더 낮은 것을 택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옛날에 삼성전자가 잘했던 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경쟁자들 다 소위 그쵸. 말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거. 그래서 서바이버가 되고 그 안에서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산업의 어떤 수익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어쨌든 성장률을 5% 메이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려서 수출이라도 하고 밖으로 빼고 저가 물량을 갖고 간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2, 3년만 가도 다른 데가 소위 말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으면 결국 그 시장은 재편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앞서 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2차 전지들이 엄청난 캐파를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캐파를 통한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ROE가 떨어지면 적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뷰나 코스닥의 뷰가 조금 배열이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국의 영향.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소매 유통, 석유화학, 철강 뭐 이제 거의 그렇죠.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들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